네, 안녕하세요. 최지현입니다. 개면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대박 나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개면연 올해 이제 첫 번째 개면연의 그 월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개면연의 월운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지니고 있는데요. 개면연의 월운은 전부 다 목으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개면연의 갑인월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갑인월로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은 뭔가 전부 다 푸릇푸릇하죠. 이렇게 목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일단 어떤 강한 의지와 실행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자야. 무조건 시작하자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하게 혹은 한 가지에 집중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펼쳐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월은 여러 사람들이 처음 계획했던 거, 지난해에 처음 계획했던 것들을 시작하는 그런 달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인월은 개묘년의 갑인월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우리가 보통 절기로는 입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입춘이라는 것은 봄이 들어섰다, 봄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춥지만요. 그래서 기간은 2월 4일 새벽 05시 50분부터 시작을 해서 3월 4일까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입춘 시각이 좀 왜 중요하냐면 입춘 시각이 이제 지나야지만 진짜 개묘년의 이 갑인월 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05시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직은 개묘년생이 아니죠. 개묘년생이 아니라 이민년생이 되는 거예요. 호랑이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분 차이로도 호랑이띠가 될 수 있고 토끼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 입춘 시각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만세력들 보면 가끔 이렇게 틀린 경우들이 있죠. 나는 분명히 호랑이띠에 태어났는데 왜 토끼띠지? 또 이러신 분도 있고, 또 왜 나는 토끼띠에 태어났는데 억울하게 한 살 더 먹어서 호랑이띠가 됐지?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이 입춘 시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춘 시각은 요번 입춘 시각은 매년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개묘년 입춘 시각은 05시 50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간목을 시작하기 전에 연과 월의 관계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전부 다 이렇게 파란 것들이 많죠. 목이 많다라는 것은 우선 시작하자, 우선 뭔가 추진하자, 행동하자라는 기운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게 이 개수가 뭔가 지혜를 주고 생각을 줘서 그냥 시작하는 거가 아니라 그래도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갖고 그 다음에 지혜를 얻은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그나마 위로라면 위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갑목 같은 경우에는 목이 너무 많죠. 갑인이라는 간지가, 즉 비견이라는 간지가 권록으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나 뭐 잘못된 판단이나 이런 걸 내릴 수 있어. 그래서 특히 이렇게 갑인월의 갑목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를 뭔가 좀 조절을 하면서 자고 오면은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생각보다 내가 생각이 뭔가 확실하게 정리도 되지 않았는데 그냥 무작정 시작할 수 있는 기운이 갑목의 갑인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비견이라는 간지가 들어왔죠. 이 비견이라는 것은 비교할 비에 어깨 견을 이렇게 만든 글자입니다. 비견이라는 글자는. 그래서 어깨를 나란히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육친적으로는 형제나 뭐 자매나 동료나 나하고 횡적으로 비슷한 사람들, 내 또래들, 또 내 직급이든 또 뭐 이런 같은 정도의 신분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비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비견이 권록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권록. 권록이라는 것은 이제 12운성의 명칭인데요. 세울권에 복록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권록이 들어올 때 대부분 뭐 출세를 한다. 그리고 나의 의지가 세상으로 펼쳐진다. 또 내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된다. 뭐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또 이때 너무 자기 자신을 자만해서 함부로 행동하다 보니까 뭐 망신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목한테는 갑인월이 비견이 권록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 자체는 어때요? 인목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는 의미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무조건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고 정확한 계획이 필요한 거고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목한테 내 사주가 간목일간으로 태어났는데 뭐 옆에 병정 아래도 있다라고 하면 어떤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 될 수 있고 내가 뭔가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조력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있는 간목하고 화가 없는 간목하고는 조금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기륭에서도 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간목인데 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무작정 시작하는 거야. 그냥 내 생각이나 의지나 계획만 갖고 무조건 시작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뭐가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목 같은 경우는 을목하고 달라갖고 한번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굉장히 깊숙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수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전나무나 소나무 같은 거는 한번 심으면 30년, 40년 기다려야 되잖아. 그 중간에 뽑아갖고 다시 이식하고 그러면 죽어버려요, 나무가. 뭐, 을목 같은 경우는 수정이 좀 용이하겠죠? 뭐, 깻잎 심었다가, 고추 심었다가, 이런 건 좀 용이하잖아요? 근데 간목은 한번 심으면 계속 가야 된단 말이야. 또 가오가 있잖아. 을목은 그냥 팔랑팔랑 되는 그런 어떤 귀여움이 있지만, 그래도 간목은, 절대 권력, 어떤 그런 가오가 있기 때문에, 한번 내가 선택한 것은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목은 이 노래 어렵게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어렵게 시작하는 것이 내가 목적을 갖고 있느냐 뭔가 하고 되고 싶은 게 있느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성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자기보다 경험 많은 사람, 전문가, 나이 많은 사람, 조력자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견이 권록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동지도 될 수 있지만 경쟁자도 될 수 있어. 그래서 뭔가 나한테 가야 할 정확한 목적과 비전이 제시된다라고 하면 이게 경쟁자가 아니라 나하고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동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경쟁자가 되고 사분오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목은 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수정하고 실행하고 그런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목이라는 환경 자체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 전에 다행인 것은 뭐냐면 축토라는 간지가 있었어요. 축월이었었죠. 지금도 물론 축월이지만 요 인목전이 축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너 뭔가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 되게 많이 준비를 해야 돼. 그래야지 실수가 없어.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했던 게 축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눌려 있었던 것들 또 그 눌려 있는 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한 번에 터뜨릴 수 있는 게 이제 터뜨리고 시작하는 게 인목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뭔가 역동성도 있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간목은
자기 준비된 것들을 속도 조절해 가면서 천천히 풀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이 비견이 걸록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기회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기운으로 모든 것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확한 목표만 있다고 하면 정말 최고의 한 달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간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을목은 겁재가 제왕으로 들어옵니다. 겁재. 겁탈할 겁자에다가 재물재자입니다. 겁탈할 겁자에다가 재물재자를 붙여서 겁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재물을 겁탈한다. 나의 재물을 겁탈한다. 고서에서는 이렇게 재물을 겁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겁재운이 제왕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일단 나보다 육친적으로 보면 나보다 더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도 돼요. 그리고 뭔가 나의 경쟁 상대인데 나보다 좀 더 뛰어나.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이제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운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사주라는 게 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을목한테는 그 겁재가 재앙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오행적으로 간목이고 인목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등락개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등락개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나보다 능력 있고 잘난 놈을 이용해서 뭔가 내 목적 성취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을목한테는 기회와 어떤 위기가 같이 들어온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을목은 간목과 다르게 뭔가 이렇게 펼쳐놓고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간목이 한 가지만 한다라고 하면 을목은 다채로워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물건을 팔더라도 다 늘어놓고 파는 거야. 가오 없어, 을목은. 을목은 그래서 무토처럼 이렇게 가오 부리고 간목처럼 가오 부리고 뭐 이렇게 체면 차이고 어험하면 인기 하나도 없어요. 죽는 거야. 그래서 을목은 그냥 귀염 떨고 애기처럼 재롱 떨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을목한테 근데 이렇게 뭔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운도 들어오고 또 그 반면에 뭔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놈이 내 권리나 내 그런 재물이나 내 그런 어떤 권한들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 사주에 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화가 있다라고 하면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겁재의 도움을 받아서 다양한 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팔거나 목적 실현을 하거나 또 성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재라는 것을 꼭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그 겁재라는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나쁜 것도 될 수 있지만 또 나한테 부족한 그런 어떤 재능이나 능력들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도구로도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사주는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없다라고 했죠.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같이 껴있고 또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것도 껴있어. 그래서 우리가 음양이라는 것도 이렇게 빛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그늘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늘과 빛이 항상 같이 있는 게 음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겁재라고 해서 특히 겁재가 제왕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쫄 필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냥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이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돼. 특히 을목의 장점은 뭐예요? 유연성이잖아. 고개 잘 숙이잖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이들의 재능을 갖고 올 수 있는 게 을목이야. 을목은 애기잖아. 그래서 실수해도 많이 봐준다고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을목도 이렇게 널어놓고 뭔가 이렇게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이 인이라는 게, 이거 환경 자체는 되게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을목도 조력자 얘기를 꼭 듣고 경험자 얘기를 잘 새겨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개수가 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간목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성패는 어디서 나온다? 화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을목들은 자기 사주에 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들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들을 이용해서 겁재를 끌어들이고 겁재한테 뭔가 양보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협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 겁재가 제왕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간목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어떤 성공의 키워드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을목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를 중에서 한 가지로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일단은 보여주지만 결국은 한 가지에 집중해서 성공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왕으로 들어왔죠. 제왕. 말 그대로 인생의 어떤 정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겁재가 제왕으로 들어왔을 때는 교만하고 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이나 자만에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 내 뜻이 맞다라는 거,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진짜 남의 말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을목은요. 그래서 우리 제왕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전문가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말 진짜 잘 들어야 돼. 그렇다고 해갖고 그 이상한 사람 얘기 잘 들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 그리고 나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 그리고 경험 많은 사람, 현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 을목은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는 인성이 장생으로 들어왔네요. 편인이 장생으로 들어왔어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그림만 딱 봐도 좋아 보이지요? 좋아 보이죠? 목생화, 수생목이 된 상태에서 목생화가 됐다는 것은 나의 계획이 실현되고 그 실현된 것이 성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갖고 있겠죠. 만약에 화 다음에 금까지 있다고 하면 그 성과가 어떤 가치나 물건으로도 탄생될 수 있다는 것까지 연결되니까 만약에 병화 일주가 금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날은 일생일대에 정말 가장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인성이 장생으로 들어오죠. 우리 편인이라는 용어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 편인은 나쁘고 정인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치우칠 편자에다가 도장 인자죠. 그래서 치우친 도장. 그래서 물론 명칭 자체는 편인이라고 하면 편자가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치우쳐져 있고 나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평진영 같은 데서는 굳이 정편인으로 구분하지 않아. 그냥 다 길신이야. 편인이든 정인이든. 예. 그래서 우선 항상 오행이 우선되는 거예요. 십성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십성이나 12운성은 50%만 맞는다. 그것을 100%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양오행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리죠. 예, 그래서 우선 편인이 장생으로 들어와. 장생. 장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장생. 장생이라는 의미는 나한테 후원자가 생겼어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든 그걸 아마 도와줄 거예요. 네가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공부하려고 하면 좋은 선생이 붙을 것이고, 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고 실행하려고 하면 그 길을 만들어줄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화한테 개묘년의 갑인월은 최고의 달이라고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금까지 개입되어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편인이 장생으로 들어간다. 한 가지를 뭔가 집중해서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보여줄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성과가 가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인월에 무조건 뜻이 생겨요. 자기 의지가 무조건 생기고요. 자기 그런 어떤 가고자 하는 목적성이 무조건 생겨요. 예. 그리고 그것을 뭘 원하든 자기가 뭘 원하든 어느 정도 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든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병화는 갑인월에 정말 좋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가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동안 준비됐던 것들을 전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화 부럽네요. 정화는 정인이 되겠죠. 자, 음생양사니까 사로 들어오겠네요. 사로 들어옵니다. 정인이 사로 들어온다. 뭐 사라는 의미 자체는 좀 뭐 약간 나쁘겠어요. 시분서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사는 굳이 뭐 나쁘다고 보시지 마시고 뭔가 좀 정신적인 거. 그동안 내가 공부를 하는데 어떤 공부를 했어?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정인이 사로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만들고 고치고 보여주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형이학적인 공부가 아니라 좀 이상학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그런 어떤 활인적이고 그런 공부들을 종교적이고 그런 공부들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정화는 뭐예요? 완성하고자 하는 기운이죠. 뭔가 끌어모으고 집중하는, 몰입하는 그런 기운이잖아요. 몰입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병화 마찬가지로 금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금상첨화겠지. 정말 그것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완성하고자 하는 것들이 가치로도 나타나고 물건으로도 나타나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 소유까지 되는 거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화한테 간목이 정화로 들어왔다는 거, 이제 정인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공부들을 할 수 있는 또 지지르는 인목이 들어왔죠.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정말 좋은 달이, 공부하기 정말 좋은 달이에요. 학생들한테는. 왜냐면 환경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생각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뭐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 뭐 또 수험 뭐 공부하는 사람, 모의고사 공부하는 사람 다 좋습니다. 주변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내 머리도 공부하고 싶은 어떤 욕구로 가득 찼고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잖아. 그것도 몰입하는 기운이니까. 이때는 친구들이 놀자고 게임하자고 꼬셔도 나 게임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재밌어 라고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화 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내사주에 정화가 있으신 분들은 이 갑인월에 정말 한 가지 과목, 뭐 과목이면 과목, 또 자격증이면 자격증, 이것을 무조건 해야 돼. 물론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짧긴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때 시작을 하면
절반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야. 내가 어려운 뭐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반은 이미 성공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게 인월의 정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도 너 돈 벌어야 돼, 너 놀아야 돼, 뭐 이런 환경이 아니야. 이 환경 자체도 되게 어렵게 만들어졌지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는 자고 우면할 필요 없이 뭔가 내가 자격을 갖추고 공신력을 갖출 수 있고 그다음에 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달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들은 뭐 귀인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재테크 하는 사람들은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강한 문서운도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정화도 어쨌든 이 인목이 들어오면 어려움은 분명히 생겨요. 인목이라는 것은 다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월은 누구나 어렵다. 왜? 생각을 해보세요. 물상적으로도. 처음 동토를 뚫고 나오는 그 새싹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인목은 힘들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야. 묘목은 좀 쉽게 시작하는 거거든. 쉽게 그냥 확 펼치는 건데 인목은 어렵게 하나가 탁 올라오는 게 인목이라고. 그래서 탁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정화도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를 들어가기 전에 요번 제 신간체에 더 궁합이 나왔습니다. 저 을목이라 또 이렇게 깨알처럼 이렇게 귀엽게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고 하겠습니다. 요번 책은 기존의 제 다른 책들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3년을 기획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중학생 이상은 누구나 읽어볼 수 있게 그렇게 썼어요. 한자도 거의 없고요. 굉장히 쉬운 언어로 음양오행적으로 이렇게 쉬운 언어로 일상의 언어로 전부 풀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 편의 에세이를 읽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누구나 필요한 책이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을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학생 이상 되시는 자녀분들한테는 초등학교도 요즘은 성숙해서 한 5학년, 6학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또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한테 내가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한 아주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주적인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하고 관계하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목적이나 행불행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지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뭡니까? 이게 전부 다 사람이거든, 사람. 인간관계거든요. 그래서 지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책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읽어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은 호응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는 높이와 자존의 상징이죠. 무토는 정신승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무토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게 무토예요. 근데 그 무토를 조금 더 능가할 수 있는 일간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간목이거든요. 그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통 편관, 살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화토 동법에서 편관이 살이 장생으로 들어온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편관, 편관이라고 하죠. 장생은 똑같습니다. 아까 장생하고 똑같이 들어옵니다. 화토 동법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12운성이나 10성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오행으로 해석해야지 맞습니다. 무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원래 편관이라는 것은 멋이에요. 스트레스이기도 하고요. 나한테 위험이고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멋있고 남들 볼 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뭐 이런 칭호도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나한테 같이, 그런 어떤 칭찬과 함께 스트레스도 같이 들어오는 게 바로 무토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무토보다 더 높은 게 간목이거든. 제 그 산꼭대기에 나보다 더 높은 놈이 딱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토는 그렇지만 그렇게 딱 뭔가 민둥산에 나무가 하나 딱 꽂혀 있으면 어때? 사람들이 와 멋있다, 너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지닌 거예요. 사주는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받아 목국토가 되기 때문에. 왜? 내가 높이를 추구하고 내 자존이 제일 중요한 게 무토인데 나도 모르게 자꾸 숙이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 무토 일간이나 자기 사주에 무토가 있으신 분들은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토 자체는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거나 자기가 욕먹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게 무토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무토 가지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 자기 얘기 나오면 자기를 조금이라도 나쁘게 얘기하면 그거를 이제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사주가 무관이야. 관이 하나도 없는데 무토가 천간에 하나 있는 이유만으로도 관의 성향이 나와요. 왜? 욕먹기 싫으니까. 내 자존심이 스크래치 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런 기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이 있는 거하고 무토가 있는 거하고는 뭐가 다른 거냐면, 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뭔가 자기가 통제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시받고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 되게 편안해. 마치 편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야. 그런데 무토의 관성의 기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행동은 하지만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남한테 지시받고 통제받고 관리받는 게 편하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비난받는 게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참고 견디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편안한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견디는 거하고는 조금 삶의 어떤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토는 그런 의미에서 높이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제일 높은데 굽혀야 될 대상이 생긴 거야. 내가 부탁해야 될 사람이 생기는 거고, 내가 뭔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해야 될 사람이 생긴 거고, 내가 숙여야 되는 그런 대상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무토한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을목은 그게 즐거운 일이거든. 내가 숙일 수 있고, 이렇게 저 사줘, 이거 뭐 해줘, 이거 하는 게 을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을목하고 무토는 정말 반대야. 물론 기토하고도 정반대예요. 무토는. 그러니까 을목이나 기토 같은 경우에는 숙이는 게 거의 생활화돼 있어. 그게 너무 편해. 그게 너무 편한 게 을목 기토라고 하면, 무토 간목은 숙이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 그런데 욕을 먹기 싫기 때문에 숙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숙이는 거하고 그것이 편하게 숙이는 거하고 어쩔 수 없이 숙이는 거하고는 그 스트레스 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토한테 간목이나 인목은. 그렇지만 또 좋은 점은 뭐예요? 보여줄 게 생기는 거죠. 이 민둥산 보일 게 뭐가 있어? 나무도 한 그루도 없는 산에 아무것도 볼 것도 없잖아. 근데 여기에 이렇게 목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연운에서 들어오고 월운에서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초목으로 가득 찬 거야. 자기 왜 이렇게 멋진 느티나무도 하나 생기고. 그러니까 이 간목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무가 생기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스트레스는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즐거움도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막 와서 인기도 생기고, 야, 너 대단하다, 칭찬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또 으쓱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무토의 이중성이에요, 그게.
겉으로는 체면과 명분을 중요시 하지만 속으로는 나의 어떤 이득이라든지 실질적인 그런 어떤 실익 같은 것들을 따진다는 거야. 그런 걸 안 따지는 일가는 없어. 단지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느냐 표현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지. 예, 뭐 감목 무토라고 해갖고 돈 싫어하고 여자 싫어하고 재밌는 거 싫어하고 맛있는 거 싫어하겠어요? 욕망은 똑같아. 을목이나 기토나 단지 을목이나 기토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 와 그냥 겉으로 표현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막 리액션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와 하고 먹고 취하고 하는 거고, 이 무토나 간목은 애헴하면서 뭔가 체면을 차리면서 이제 갖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욕망은 비슷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행동 양식이 다르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무토는 스트레스는 받지만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고 뭔가 재미있어지고 자기한테 실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5가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오늘 좀 자세하게 해보려고 했는데요. 한 가지 더 해드리면 무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달은. 그래서 무토가 만약에 금까지 봤다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그런 것들을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스트레스는 받지만 과제가 많이 주어지고 뭔가 이렇게 나한테 지시하는 사람도 생기고 내가 숙여야 되는 사람도 생기고 내가 부탁하는 사람도 생기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일을 하지만 금까지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결국은 뿌듯한 어떤 물건으로 나오고 가치로 만들어지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도 갑인월이 절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장생으로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뭘 하든. 그래서 우리 무토도 파이팅. 제가 무토를 볼 때마다 참 어려워요. 무토는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어려도 이렇게 대하려면 굉장히 좀 어려운 경향이 있어. 예. 무토는 확실히 좀 어려워요. 간목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무토도 그래. 저는 이제 을목이라 경금을 대할 때는 좀 편하거든. 경금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면연 갑인월 첫 번째 입춘월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반만 풀어봤는데요. 다음에 2부에서는 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또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토부터 개수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 궁합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